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친일 국방 논란이 식민사관으로 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NS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좀 화제를 많이 모았던 SNS 글이 네. 최태성이라는 이제 역사 강사 유명한 역사 강사죠. 예. 유튜버기도 하고요. 이제 예. 이분이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인데 매일신보에 올라왔던 1919년 5월 30일에 이완용이 올렸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이완용이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 이제 정진석 위원장의 글과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거는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키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어허.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도 결국에는 조선 왕조가 내재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부에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망한 거지 일본이 뭘 억지로 한 건 아니다. 침략보다는 안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뉘앙스니까 비슷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 왕조와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그 격렬한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일본이 침략한 게 아니고 조선이 문제였고 조선이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망할 만했다. 망할 뭐 자연스러운 만했다. 일이었다. 네. 이런 거는 또 전형적인 그 뉴라이트 사관에 네. 이제 가깝거든요. 식민사관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팩트에 부합하느냐 여부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선 왕조 전체와 일본이 뭐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이 없었던 거다라는 네.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제 팩트에 부합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우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한제국 말기에 있었던 의병 전쟁. 의병 활동들. 예. 그렇습니다. 의병 전쟁이 이제 전쟁이라는 통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우리 민족과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침탈에 저항을 했던 역사가 있고 안중근 의사만 하더라도 뭐 하얼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고 체포됐을 때 네. 나는 군인이다. 조선의 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의 중장. 그 예.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정도로 문제의식이 좀 강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제 역사 인식이 사실관계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온라인 반응이 그 많았습니다. 부분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SNS에 추가로 올렸던 네. 전쟁 한 번 못하고 나라 뺏겼다 이런 얘기 다 해명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해명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전쟁 부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독립운동 자체나 혹은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상해 임시정부나 여기까지 이어지는 우리 헌법 정신하고도 좀 그러니까요.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같은 당에 있는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사퇴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네. 또 이러면서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은 어떤 속내로 봐야 됩니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다 네. 노린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친일 국방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민주당 당내에서도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격렬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예. 이런 그 비판적 시각도 있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 내의 어떤 계파 갈등 양상으로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식적 우파, 네. 뭐 상식적 우파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침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상식적인 방향,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30 신세대에 맞추는 방향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 관련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했습니다. 어제 이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일단 답변은 짧고 아마 간단한 것 같아요. 아마 네. 야당의 맞대응 좀 자제하려는 거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도 대체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안보 의제라는 게 원래도 대통령실은 좀 진중하게 나가면 야당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뭔가 좀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좀 진중하게 대응을 진중하게. 하고 여당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공격을 이제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배를 하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다만 뭐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 중에서도 좀 이제 지적해볼 지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야 뭐 우리가 당연히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어떤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렇게 마치 굳은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군사정보 교류 협정 지소미아를 지소미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그야말로 이제 전 국민적인 그 논쟁이 돼서 결국은 지금 이제 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차장이 그 당시에 직에서 물러나야 네.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그만큼 일본하고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2019년에 우리한테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때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의 뭐 소재나 부품 같은 이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인식은 우방 국가한테 할 수 없는 그렇죠. 이 표현이라서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북한이랑 내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일본 측의 어떤 그 뭐 해명 뭐 반성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우리가 군사 협력을 그 편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렇게 됐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어떤 군사적 비중만 높여주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필요하지 아닌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도 시작부터 좀 파행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 현장 잠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그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예전에 청와대 시절에는 감사원의 소통 창구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옛날에는 바뀌고 뭐 반부패기관, 관계기관 협의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그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 앞에 지운 거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들으신 내용 유병호 사무총장 발언인데요. 문자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좀 정상적 소통이다라고 또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그 답변을 문제 삼아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말이 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원래 이제 공식 소통 창구가 민정비서관이었고 그러려면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건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공식 소통 창구도 없는데 왜 문자로 소통을 임의로 하느냐. 임의로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문자 소통을 한 거는 정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관계기관 협의회 뭐 이런 게 없어지는 바람에 소통 창구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 그러고 또. 그러면 예. 소통 창구가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양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탄희 의원이 질문을 할 때도 문자 이게 처음 보낸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그거는 따로 답변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뒤에 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아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이제 답변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법리상으로도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하려면 네.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이나 이런데 그런 어떤 국감법상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뚜렷한 근데 내가 이유가 하기 있어야 싫다고 되고. 답변 안 하면 안 되죠. 뭐 이게 무슨 이제 형사재판에서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려면 애초에 이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유병호 사무총장도 이제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가 감사원이 대통령실하고 직접 소통을 했느냐가 먼저 해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통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민주당 정부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논쟁적인 이제 감사들 그거를 보고하는 차원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같이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관섭 수석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문자 주고받았던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의 거냐를 이제 민주당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데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얘기했던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아니 뭐 이게 대통령실의 왕수석이라고 하는 이제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하는 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게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호기심 천국도 아니고 말이죠. 예. 궁금하면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라 좀 유병호 사무총장이든 혹은 이관섭 수석이든 어느 쪽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 소통의 형식과 내용이 뭐였는지 네. 성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 집중 질의도 있었는데요. 주목할 발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했고, 예.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모순이 되는 거죠. 또 말이 안 맞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관섭 수석과의 소통은 그럼 성격이 어떤 거냐? 만약에 이게 정식 보고가 아니라면 임의 보고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임의 보고는 감사 원장을 건너뛰고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 거냐? 안 맞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이제 과거 일을 점검하는 감사 속성상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정부 잘못만 들춰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제 노력을 해왔다. 이 부분을 이제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이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받거나 훼손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라고 이제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대통령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역시 그거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은 감사 요구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국회는 일단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이라면 보통은 일반 국민이 국민 청원을 하는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이 대통령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최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하긴 하죠. 대통령이 감사 청구를 한다면 그걸 이제 받아 아는 감사원 입장에서 국민 한 사람의 요구와 동등하게 무게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재형 원장이 예전에도 한번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같은 맥락 같아요. 독립성 논란 한번 큰일 일으킨 적이 날 있는데 뻔했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좀 논란이 일어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고도 감사원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았습니다. 네. 뭐 그 좀 그 열차 운영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가요? 이제 국동위에서 이제 얘기가 된 게 그 코레일이나 SR 같이 열차 이용을 한 그 공무원들에 대한 5년간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청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의 임기라는 게 3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민간인 시절의 그런 자료들까지도 다 그냥 통으로 받게 되는 게 되는 셈이라서 예.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민간인 사찰 아니냐. 사찰에 가까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7천여 명, 7,100명 정도의 자료를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전방위로 감사를 해서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타겟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또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원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결국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이거만 보시죠.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일제고사 이게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교육부 차관이 부활 아니다. 네. 라는 또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으로 보면은 자율 평가, 자율 참가 이런 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차관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물론 이제 발언을 할 때 전수로 한다는 게 모든 학교가 동시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하는 학교는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였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교육부 차관의 어떤 해명이라는 거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을 일단 한번 좀 이렇게 진정시켜보자. 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자꾸 밑에 장관 차관들이 자꾸 해명하고 반박을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 이제 둘 중에 한 군데서 뭔가 합의된 거 이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둘 얘긴데, 중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고 이제 해명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 쪽에서 조금 더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임병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